냇가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손금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안 오고 어디 가셨어요? 아니, 설에는 오지 말아보셔가지고. 설 잘 샜어요? 네, 잘 샜습니다. 네, 광고 나가는 중에요. 우리 손금주 변호사가 자기가 방송 잘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그러거든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격려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뭘 아직 감사해요. 안 왔나요? 순박하고 여린 남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눠볼 얘기는 뭐예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네. 그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죠? 네네. 네. 법무부에서 최근에 정부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의견서의 내용을 SBS에서 단독 입수를 했던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된다. 법무부가? 더 나가서 대체 형벌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 번째라고 그랬는데 네. 그전에는 다 합헌으로 난 거예요? 예, 96년하고 2010년에 네.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 다 합헌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그 참여 그 헌법재판관의 그 사형제에 대한 찬성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쪽으로 네, 흐름은 잡혀가고 흐름은 있군요.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 예, 그렇죠. 사실 3달 전에 유엔에 그 사형 중단 결의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류 자체는 아니, 근데 사형제를 폐지하는 걸로 잘 되어 이해가 안 있습니다. 되네요. 23년 동안 사실은 사형 집행이 없었고 역대 네, 정부.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사형은 그렇죠. 김대중 집행을 안한 정부 거 아니에요, 이후로는 그죠?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예. 전에 장관,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현 박범계 장관도 다 폐지 입장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법무부의 존치 입장은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도 좀 그 내용을 보고서 약간 의아해했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한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형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 찬성하는 유지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여론상으로는. 다만 인권위원회에서 그 대체 형벌을 전제로 했을 때 사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폐지 쪽이 67%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 의견들이 약간 대체 형벌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 쪽에 좀 중심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좀 너무 과거 회귀적인 입장을 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확인을 하고 낸 건지. 패싱 당한 거 아닌가? 장관이?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도 잘 그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 8시 뉴스에. 네. 그 기자도 제가 잘 아는 기자, 정치부 있다가 간 친구인데 굉장히 잘 아는 친구거든요. 근데 아니 저 입장은 대통령이나 장관 입장하고 다른데 저렇게 나가는 건 그러니까 3달 뭘까? 전에 유엔에 낸 정부 입장이 폐지 쪽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 대체 형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법무부가 어떤 장관이 절차를 패싱 거쳐서 당했네. 내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쪽까지 검찰 개혁한다고 그쪽까지 관심을 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를 지내신 우리 손 변호사님 입장은 뭐예요? 저는 사실 그 생명권이라는 거 국가가 특정한 시기에 너를 그 범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수형이나 이런 걸 집행하겠다 이렇게 고지하는 것은 좀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시네. 예, 폐지 입장이. 영구 격리시키는 대체 형벌을 전제로 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 예,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는 입장인데 다만 사형까지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사회에 돌아올 수 없도록 영구 격리시키는 대체 형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판사 시절에 사형 선고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다행히 그 정도까지의 사건을 뭐 재판해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저희 선배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하신 분이 이제 그날 저녁에 재판을 마치고 같이 이제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냥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되고. 그분 심성이 네. 그래도 좀 훌륭하시네. 네. 요즘도 그럼 선고 자체를 아예 안 하나요? 사형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사형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한 2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좀 흉악 범죄들이 많았어요. 진주 그 아파트 방화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5명 살해하고 진짜 17명을 나쁜 놈이에요. 뭐 예. 다치게 한 분, 또 고민정이라고 고 여정이죠. 예. 아, 예. 여자분. 예, 예, 예. 고유정 예. 전 남편 살해했던 분, 예. 장대호라고 그래서 한강에서 뭐 그러니까 살해 그 시신이 발견되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아, 맞아. 이런 예. 흉악범들에 대해서 그 재판 과정에서 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범죄들은 다 보통 사형으로 선고가 됐는데 최근에 사형 선고를 해봐야 집행이 안 되고 사실 사형도 폐지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으로 선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국민적 감정은 사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가집행을 통해서 이제 그 풀려나는 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겠죠. 그럼 영구격리라는 건 아예 그런 거 안 되게 한다. 네, 그렇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형은 지금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생명권 이런 거 좋고요. 네. 효과가 있냐 없냐. 이제 법무부 의견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제 유지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응보 그럼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실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복역 중인 분들께 가가지고 어떤 학자분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진짜 사형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뭐 이렇게 범죄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미쳤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형제도 자체가 어떤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요. 또 이제 법관, 아까 판사 또는 교도관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 오판 가능성이나 집행을 대신해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 국민의 네.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네. 6900번 서시는 분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그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요 라고 반문하는 문자를 주셨고 사형제도에 대한 네네. 약간 반대하는 폐지를 반대하시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밑에 김자홍님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네. 저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너무 편하게 있다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량이 너무 적다 보니 흉악범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금 낭비하지 말고 선량한 국민들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형제도를 대신할 형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충분히 납득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2003년에 그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의 절반가량이 폐지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사형제 유지 쪽에 그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흉악범죄가 더 늘어나고 또 SNS를 통해서 그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그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제 어떤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제에 대해서 폐지시키면서 대체 형벌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 형벌이 있으면 뭐 그럴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96년, 2010년 두 번 헌재가 합헌이라 판결했습니다만 저는 약간 오래되는 거 이런 네. 거예요. 사형제에 대해서 오래되는 점. 옛날에 사법살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그렇죠. 5심이 나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 돌이킬 아니야. 수 없다는 점. 그렇지.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과거에 물론 정치적인 재판이었지만 59년에 조봉암 선생님 그 맞아요. 뭐 네. 사형 바로 집행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부가. 네, 그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형제의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사회적인 콘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격려 문자 있었는데 격려 문자 봤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나는 이유가 그 문자를 읽어드릴까요? 보고
예, 김수영님 순박해 보이시지만 소장님과 비슷한 시네요. 순진한 듯 신랄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수영님. 저랑 비슷하다고요? 아니 좀 가져. 이하정님, 변호사님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아, 최고의 감사합니다. 영 하셨습니다. 네. 기분 좋게 가셔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장모님 칠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하세요. 네. 네, 방송으로. 장모님 어쨌든 저 많이 아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밖에서 앞으로 박혜성 대표 더 애가 탑니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자기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갉아먹는다고.